이번 시간에는 2024년 경찰 1차 헌법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헌법 해석과 합헌적 법률 해석. 우리가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말은 법률을 헌법에 합치하도록 해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헌법이 있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나타냅니다. 자, 헌법의 최고 규범성. 그리고 이 법률 해석은 헌법에 맞게 해석해야 되고, 만약 이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자,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봤을 겁니다. 한정 합헌이나 또는 한정 위헌 결정, 이런 것들이 전부 합헌적 법률 해석의 예로서 논의가 됩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면 헌법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 헌법적 방향 제시,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 국민의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 자, 우리가 실질적 국민주권이란 말은 대표적인 제도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선거제도죠. 선거제도. 그죠? 그리고 이 실질적 국민주권을 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표현의 자유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표현의 자유 또 아니면 참정권도 있겠죠. 참정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 해석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2번 현행헌법 12조 종래의 구금을 구속으로 바꿨어요. 구금을 구속으로 바꿨다. 그러면 구속은요. 구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속은 구금도 있고 그 다음에 구인도 있습니다. 구금과 구인을 모두 포함해서 구속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신체의 자유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만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해석입니다. 3번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 해석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합헌적 법률 해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합헌적 법률 해석도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가 문의적 한계. 문의적 한계. 글자 그대로의 문리의 뜻, 문자 그대로의 뜻에 따른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법목적에 따른 법목적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자, 그것은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 작용을 뜻하는데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게 되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조세의 법률주의. 자, 조세의 법률주의란 말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미리 성문의 법률로 정하라 이 말입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성문의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그런데 조세법의 영역에서 경과규정의 미비라는 경과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경과규정을 만들지 않은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 실효. 자, 실효란 말은 효력이 상실됐다 이 말이죠. 효력 상실.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 자,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하면 안 된다. 자, 근데 이에 대해서 효력 상실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에 따르더라도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당화될 수 없다.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2번 헌법의 기본 원리. 자,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로부터 바로 기본권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입니다. 그리고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한 지침이 되고, 그리고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다만 헌법의 기본 원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로부터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2번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게 책임주의죠. 책임주의. 자, 이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 그리고 헌법 10조. 자, 헌법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주권. 헌법 10조 지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법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따라서 2번이 답이겠네요. 3번 정부는 문화국가 실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불편부당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불편부당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자, 불편부당의 원칙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번 헌법은 법치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지요. 그리고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법률이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 법률 유보. 그래서 법치주의의 키워드는 법률 유보입니다. 물론 법치주의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리고 법률 우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률 유보입니다. 자, 그래서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유보. 이 법률 유보가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2번이죠. 3번 보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자, 우리 신뢰보호 원칙은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한 기회의 활용. 자,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한 기회의 활용. 자, 이것은요, 신뢰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영역은 신뢰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근데 이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 자,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은 신뢰보호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우선하죠?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보다는 개인의 신뢰보호가 우선되는 거예요.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보다는 개인의 신뢰보호가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최고보상제도 신설. 자, 법이 개정됩니다. 그리고 개정법 시행 전 장애 사유가 발생해서 이미 장애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도 감액된 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무슨 말이죠? 개정된 법이 기존의 수급권자에게 미친단 말이죠. 그렇다면 2년 6개월의 경과기간 동안 국법 적용, 그리고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최고 보상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이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됩니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입니다. 3번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의 발생 원칙인 신뢰보호 원칙. 자, 이 신뢰보호 원칙은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 개인의 법적 주의를 형성해 왔을 때에는 국가로 하여금 그와 같은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 자, 이게 신뢰보호 원칙의 뜻이고요. 그리고 이 신뢰보호가 적용되는 영역은 자, 법률, 하위법규, 그리고 국가관리 입시제도에도 적용되죠. 그래서 제도 운영 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습니다. 4번 조세법 영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납세자 기대의 신뢰는 보호될 수 없죠. 보호될 수 없다. 왜요?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개정이 가능하다. 개정 가능성. 법이 개정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기대나 신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헌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헌법 개정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 권리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보호해야 할 권리 중 하나 하죠. 맞죠? 자, 근데 헌법 폐지 또는 다른 내용의 헌법 모색, 이것도 국민에게 허용됩니다. 허용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2번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국회의를 거치고 국민투표를 또 거칩니다. 이 국민투표는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자, 필수적인 국민투표를 거치는데 국회의원 선거권자 가반수가 어떻게 하죠? 가반수가 투표를 합니다. 자, 가반수 투표와 그리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죠. 자, 다시 읽어볼까요?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국회의결, 그리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그 다음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확정됩니다. 3번 헌법의 제규정. 자, 이 제란 말은 모든 이런 뜻이에요. 헌법의 모든 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거든요. 그러나 우리 헌법과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무엇이 헌법 개정 규정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 규정의 효력상 차이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모두 틀렸고요. 4번 봅시다. 우리 헌법, 자, 128조 내지 130조, 이것이 헌법 개정 절차죠. 근데 이 헌법 개정 절차는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와 다른 엄격한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을 뭐라 부릅니까? 경성헌법이라 부르죠. 일반적인 헌법 개정 절차보다 더 까다롭게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헌법 개정 절차 대상은 헌법이라고 되어 있죠. 헌법. 근데 이 헌법에 관습헌법도 포함됩니다. 관습헌법도 헌법에 포함된다. 포함되기 때문에 자,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기본권의 주체입니다.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입니다. 이 의료법 조항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 자격 제도 정책,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권리죠. 국민의 권리. 따라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닙니다. 2번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자, 이거는 인간의 권리가 아니고 국민의 권리죠. 국민의 권리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 그리고 외국인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출입국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 외국인은 자, 출국은 빼고 일단 입국 자유에 대해서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됩니다. 입국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부정. 입국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했다면 출국 자유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은 출국의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는 없다. 자, 그리고 3번 국가 및 그 기관,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자, 우리 국가 및 기관,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죠. 수범자. 규범을 받는 자입니다. 따라서 기본권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소환 청구사유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두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지자체장이 자신의 공무단위권 침해를 다툴 수 없는 건 아니야.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다. 자, 다툴 수 있지만 주민소환 청구 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 이것은 헌법 위반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각됐다. 그렇죠? 기각이 됐습니다. 이 헌법 소원은 기각됐다. 그 다음에 4번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서 설치되고 국가가 그 육성을 위해서 재정을 보조해 주는 등 공법인적 성격이 강하게 가지고 있다. 우리 공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가지고 있어요. 있지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됩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6번 기본권 충돌. 기본권 충돌과 기본권 경합은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되죠? 기본권 경합은 하나의 기본권 주체,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여러 개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기본권 충돌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입니다. 서로 다른 복수의 기본권 주체. 경합은 하나의 기본권 주체. 충돌은 서로 다른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론을 등장시키죠. 기본권 서열이론, 그리고 법익 형량이론, 그리고 실제적 조화 원리 또는 규범조화적 해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흡연권과 혐의권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킵니까? 혐의권이 더 우선되죠. 혐의권이 우선됩니다. 이것은 법익 형량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법익 형량의 원리. 1번 보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피해자의 반론권하고 보도기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죠. 충돌하면 이것은
어느 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까 하면 반론권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죠. 따라서 이것은요 실제적 조화의 원리 또는 규범조화적 해석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적 조화의 원리 또는 규범조화적 해석. 2번 통신비밀보호법이 위법하게 지득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처벌하는 경우 대화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하고 대화자의 통신의 비밀. 자, 이 두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 조화의 원리 또는 규범조화적 해석입니다. 1번과 2번은 둘 다 실제적 조화의 원리 또는 규범조화적 해석이다. 3번 유니언샵 협정체계를 용인하고 있는 유니언샵이 뭡니까? 유니언샵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 자,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을 매개로 해서 조직 강제를 인정하는 것, 이것을 유니언샵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분의 2 이상 대표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가입을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니언샵 협정 체계를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자, 이것은 단결권이 아닙니다. 단결권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이것은 결사의 자유이거나 또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결사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불과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소극적 단결권하고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하고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이건 단결권이죠. 근데 소극적 단결권은 단결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게 우선하죠?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더 우선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익 형량으로 한 거죠.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법익 형량 이론이다. 4번 봅시다. 유니언샵 협정체계를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하고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단적 단결권과 그리고 근로자 개인의 개인적 단결권이 충돌한다, 이 말이죠. 집단적 단결권과 개인적 단결권이 충돌하면 이거는요 무엇에 따라야 됩니까 하면 일단 원칙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해야 되죠. 실제적 조화의 원리입니다. 실제적 조화의 원리 또는 규범조화적 해석. 실제적 조화의 원리 또는 규범조화적 해석을 하고, 자, 그리고 또 이게 참작하는 게 있어요. 자, 뭘 참작할까요? 그 외에 자, 법익 형량의 이론 참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이 말은 법을 만들기 나름이죠. 법을 만들어서 어느 한쪽을 더 우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때는 실제적 조화의 원리 또는 규범조화적 해석이 기본이고 또는 법익 형량이나 또는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실제적 조화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 헌법 37조 2항입니다.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1번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공인이 아닌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기자들에게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목적을 촬영을 허용한 행위. 자, 이것은 목적의 정당성조차 없어요. 목적의 정당성 인정 안 됩니다. 자, 이건 위헌이죠. 2번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본권 행사 방법에 관한 것과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의 적절성 관점 아니죠. 방법의 적절성이 아니고 침해의 최소성입니다. 침해의 최소성 관점에서 입법자는
우선 기본권 행사 방법에 관한 규제, 방법에 관한 규제로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공익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본권 행사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2번 틀렸고, 자 3번 변호사 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 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정당합니다. 목적은 정당하지만 적절한 수단은 아니죠.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의 적합성 위반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청구인단의 알 권리 침해입니다. 알 권리 침해로서 위헌입니다. 4번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사복작용을 불허하는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형사재판을 받는 수용자 도주를 방지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인정됩니다. 목적의 정당성 인정되고, 그리고 도주 방지라는 필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목적 정당합니다. 그리고 필요하고 유용한 수단입니다. 다만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입니다. 침해의 최소성 위반,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도 위반했어요. 침해의 최소성 위반, 법익의 균형성 위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8번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서 첫 번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직계 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지요. 그러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 유출된 경우입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진정 입법 부작위. 입법적인 헌법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진정 입법 부작위.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 자체는 있잖아요. 법률이 있는데 다만 이것은요, 이 법률 규정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불완전 불충분한 겁니다.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게 진정이 아니고 부진정이라고 해야 됩니다. 부진정. 법을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했다. 법률 조항이 불완전 불충분하다. 이 법률이 불완전 불충분한 부진정 입법 부작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1번 탈락. 2번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은 등록포로, 등록하기 전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신청, 기준, 방법,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 이것은 청구인의 명예권 침해입니다. 2번 맞고요. 자, 3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은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헌법 의무예요. 그래서 법령에서 유래되는 자기 의무, 이게 아니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자기 의무입니다. 헌법에서 유래하는 자기 의무가 되겠습니다. 4번 통일부 장관 2010년 5월 24일 발표,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 자, 그러면 이런 보상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 해석상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 의무가 도출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 해석상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 의무가 도출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 그냥 법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개성공단 내 토지용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8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번 봅시다. 일반적 행동자유. 일반적 행동자유는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에서 발생됩니다.
행복주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입니다. 1번 경찰관이 교통의 안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문의 측정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 이것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를 제한하죠. 제한입니다. 제한인데 침해는 아니야. 침해는 아니다. 따라서 합헌이죠. 두 번째,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급박해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 자, 근데 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요, 이것은 일반적 행동자율의 제한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응급환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율을 제한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일반적 행동자유의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번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을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분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 조항. 자, 이것은 환승 여행객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뿐 침해가 아니죠. 침해가 아닙니다. 4번 치료 감호 가종료. 자, 치료 감호는요, 검사가 청구하죠. 그리고 치료 감호는 자, 우리 정신병자나 마약, 알코올 중독자, 자, 이런 약물 중독자를 대상으로 치료 감호가 됐습니다. 그럼 치료 감호를 법원에서 선고했는데 가종료, 임시 종료됐고, 그리고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피보호관 절차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합니다. 제한할 뿐 침해는 아닙니다. 따라서 9번의 답 2번입니다. 10번 평등권.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 현역복무 과정에서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예비전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은 할 수 있죠. 추정할 수 있으나, 있음으로가 아니고 있으나입니다. 있으나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예비역 복무 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한 군인사법, 이것은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답 1번이네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자, 이게 매우 보편화된 일반 교육. 자, 이게 얼마나 보편화되었지요? 하면, 자, 우리가 중학교 졸업생의 99.7%가 고등학교 과정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매우 보편화되었다. 99.7%, 99.7%가 고등학교에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매우 보편화된 일반 교육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진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미치는 기본권 제한 효과가 크죠. 기본권 제한 효과가 크다. 그렇다면 심사 기준이 엄격한 심사 척도가 되겠습니다. 엄격한 심사 척도에서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3번 독립유공자 사망 시기에 따라서 그 손자녀 보상금 지급 요건을 달리하거나 보상금 수급 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 한 명으로 한정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특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차별이 아닙니다. 헌법에서 특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기본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도 않습니다. 4번 평등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는 취학, 진학의 기회균 등 즉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입학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차별금지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10번의 답 1번입니다. 11번 신체자유. DNA 감식 시로 채취 행위는 신체 안전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 감식 시로 채취 근거인 법률조항은 채취 대상자인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2번, 자, 이번 판례가 최근 판례로서 중요합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 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적법 절차 원칙 위반입니다. 피보호자의 신체 자유 침해입니다. 2번 맞는 말. 3번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헌법 부칙조항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죠.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됩니다.
4번 행정 절차상 강제 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 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 여기서 말하는 중립적 기관은 누구겠습니까? 법원이죠. 법원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적법 절차 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입니다. 12번 직업의 자유.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 시술업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 자, 그리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자, 중간에 다 틀렸네요.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 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니란 뜻입니다. 2번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는 기본권 주체에 대한 제한의 효과가 다릅니다. 제한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도 또한 다르고요. 특히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이것은 인격 발현에 대한 침해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 선택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해서 작다. 자, 직업 선택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해서 침해 효과가 작아요. 침해 효과가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됩니다. 2번 맞고요. 3번 교육부 장관 학교법인 자 땡땡 학당, 이학당을 말하죠. 이학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 자격 요건으로 하는 입학 전형 계획을 인정한 부분은 남성인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죠.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닙니다. 4번 성매매. 자, 성매매도 직업의 일종입니다. 성판매자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 자, 무슨 말이죠? 직업이다 이 말이죠.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이다 이 말은 직업이란 말이에요. 직업이고, 그리고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판매업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닙니다. 따라서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표현의 자유. 자, 우리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헌법 21조입니다. 헌법 21조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도 있고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수단,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여사 형성 및 진리 발견의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 존립과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입니다. 2번 사회복무요원이 정당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 자, 이것은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가 한 게 아니죠. 정치적 자유 침해가 아닙니다. 자, 중간에 말 다 틀렸고요.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도 정당가입을 못하게 한 것은 자, 이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따라서 자,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오욕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이러한 국기 모독 행위를 단순히 경범죄로 취급하거나 형벌 위의 다른 수단으로 제재해서는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닙니다. 4번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 국민의 생명, 신체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궁극적 의도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표현을 제한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내용 중립적 규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3번의 답 2번. 14번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1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1번 틀렸고 2번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집회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이게 틀렸죠.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고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될 수 있다. 3번 집회 시위를 하기 위해서 인천의 중 잔디 마당과 그 경계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 인천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허가를 금지했어요. 허가 금지. 허가를 제한했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제가 아니에요. 허가제 규정이 아니야. 허가제 규정이 아니고 일률적, 전면적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요,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야. 그러니까 허가제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허가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제 금지 원칙에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항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목적을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 금지, 위반 시 처벌. 따라서 이것은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은 사생활의 비밀의 단어 뜻입니다.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2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그리고 정신적인 내면 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보호하는 겁니다. 2번 맞고요. 3번 어린이집에 CCTV를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 보육법 조항은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죠.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닙니다. 4번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순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하나로 정한 통신비밀법 조항입니다. 자, 이 조항은 인터넷 회선 감청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해당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되므로 개별성,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한다 되는데, 이것은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한다. 이것은요,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주장이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니에요. 청구인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일단 여기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죠. 이 법원의 허가가 뭐죠? 영장입니다. 영장. 영장을 받았잖아요. 자, 그리고 자, 이것은요. 자, 요만 무시하고 보세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어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 그리고 영장주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 위반인지 아닌지, 영장주의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4번 지문.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송순시라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 하나로 정한 통비법 조항은 인터넷 해선 감청을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터넷 해선을 통하여 흐르는 모든 정보 감청 대상이 되므로 개별성,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라고 청구인이 주장을 했죠. 청구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감청 대상자인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16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먼저 1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자,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죽은 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죽은 자 안 된다.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
법인단체도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 정보입니다.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 그리고 사사로운 일, 개인적인 일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구가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됩니다. 1번 맞고. 2번 DNA 신원 확인 정보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DNA 감식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3번 DNA 감식시로 채취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DNA 신원 확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 이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침해가 아닙니다. 이 뒷말 다 틀렸어요. 4번 개별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의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의무 등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조항은 동조항에 의해서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가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 및 급여 일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되어 해당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3번 되겠습니다. 17번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에서 기억,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 준법사약입니다. 자, 이 준법사약은 양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 서약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건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양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양심 형성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고 이적 표물의 소지 취득 행위가 반복 판매로 이어지거나 이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이거는 이인의 위헌 의견입니다. 위헌 의견. 자, 위헌 의견이 두 사람의 위헌 의견이 있고요. 또 3인의 위헌 의견이 또 있습니다. 3인의 위헌 의견. 그럼 요 내용, 여기 있는 내용은 두 사람의 위헌 의견을 말합니다. 그리고 3인의 위헌 의견이 있고, 자, 그 다음에 4인의 합헌 의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결정될 것 같습니까? 자, 일단 다수 의견은 위헌이죠. 하지만 위헌이 되려면 정족수가 6인 이상의 위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다 합쳐도 5인밖에 안 되죠. 5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따라서 결국 이에 대해서 결국 결론은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합헌 결정이 났다. 그래서 위헌 의견이 다수 의견이긴 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합헌을 선고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2인의 위헌 의견이고, 그러면 4인의 합헌 의견 있죠. 이게 법정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로 봐야 됩니다. 디귿,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규정한 학교폭력 예방법 조항은 서면 사과의 교육적 효과는 가해 학생에 대한 주의나 경고, 공고적인 조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4번 리을, 보안관찰 처분은 보안관찰 대상자가 보안관찰 해당 문제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서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 방지를 위해서 내리지는 특별 예방적 목적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보안관찰 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보안관찰법, 자,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OX55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재산권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저작 재산권자의 공영권, 그리고 저작 인접권자의 보상 청구권, 자, 이것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2번 헌법 23조 3항 수용권의 주체입니다.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수용의 주체를 반드시 국가 등의 공적기관에 한정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인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번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12월 16일 시중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내 소고가 아파트 시가 10억 초과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금지한 조치. 자, 이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죠. 자, 뒷말 다 틀렸다.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4번 피상속인에 대한, 자, 피상속인은 사망한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 존속의 경우,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피상속인은 직계 비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자기 아들, 딸이 있는데요. 아들, 딸이 먼저 죽었고요. 그리고 이 아들, 딸을 버리고 도망갔단 말은 좀 그런데 버리고 간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계존속도 경우에 따라 상속권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조항은 상속관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입법 형사권의 한계를 이탈해서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9번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구차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3번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상호주의가 적용돼요. 상호주의. 자, 우리 상호주의에 대해서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4가지 경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이거 외울 때 이렇게 봅니다. 국, 피, 그 다음에 공인. 자,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국, 피, 공인. 자, 국은요, 국가배상. 국가배상에 대해서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자, 피는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죠. 피,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자, 공이 뭐겠습니까? 형사사법공조. 형사사법공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은 범죄인 인도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3번 틀렸네요. 4번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제척기간. 자, 제척기간은 권리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권리행사기간 제척기간을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하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기간 아니죠. 지나치게 단기라든가 불합리하여 범죄 피해자의 구조 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답 3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국민의 기본 의무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 1번 향토예비군 설치법.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의하여 훈련을 받는 것. 이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없죠. 맞는 말입니다. 1번 답이네요. 자, 2번 납세 의무자인 국민,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잘못 사용되는 세금에 대해서 사용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헌법상 권리는 없습니다. 헌법상 권리 없다. 3번 헌법은 국방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합니다. 그리고 병역 의무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 처우는 법적 불이익, 이걸 말합니다. 법적 불이익을 말하지 사실상 경제상 불이익은 해당 사항이 없다. 3번 틀렸습니다. 4번 공중보건의사의 편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에게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군인보수법 조항은, 자, 이것은요 평등권 침해가 아닙니다.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합리적 이유가 있고 평등권 침해가 아닙니다. 답은 1번이죠. 2024년 경찰 1차 헌법 기출문제를 풀이해봤습니다.